오늘 시작. 네. 오늘 뉴스 없이 개봉작 소식으로 그쵸. 바로 가나요? 오. 요즘에 뉴스보다요. 예. 그래도 이렇게 화제의 신작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듯한 화제 그런 모양이거든요. 신작이 사실 뉴스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특히나 이제 여름 방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대작들이 차례대로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웅디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 이 작품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던 작품인데요. 예. 6월 14일에 개봉했는데요. 플래시라는 작품입니다. 지난주 방송 끝나고 이제 네. 그 가실 때 대구로 이제 그쵸. 들어가실 때 제가 붙잡고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로비에서 네, 플래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 이후로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로비에서 너무 내가 오래 붙잡고 있었나? 그러니까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나 그 대화가 그렇게 길을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네네. 너무 모르시는 거야. 네. 안타까워서 너무 긴 시간 동안 네, 저도 네, 네. 모르게.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과한 지식을 예. 제가 담다 보니까 예. 제 몸이 감당을 못했나 봐요. 어떡해. 네. 그래도 그 정보 알려주셔가지고 예. 네, 뭐 훨씬 더 유용하게 봤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우리 플래시가 네네. 정말 화제작이에요. 네, 화제작. 맞아요. 이미 이제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플래시라는 캐릭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네. 그러니까 이 DC 세계관의 히어로들 네네. 슈퍼맨, 배트맨 빼고 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뭐 거기에 좀 더 많이 아시면 원더우먼 정도. 원더우먼. 근데 의외로 플래시를 꽤 아세요. 왜 왜 아는지 아세요? 그렇죠? 옛날에 엠본부에서 드라마를 냈어. 플래시 네네네네. 드라마를 했어. 네네네, 맞아요. 기억나요. 옛날에 그쵸. 90년대 맞아요. 초중반. 네, 초중반 정도에. 그때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저희 방송하고 있는 지금 저나 웅디 세대들이 이제 봤던 거고, 예. 사실 이제 그 플래시 같은 경우는 능력치 중에 가장 최고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사인 DC의 경쟁사인 마블의 퀵실버들을 더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 퀵실버랑 이제 비교가 좀 되죠. 그렇죠. 예. 근데 퀵실버보다 훨씬 일찍 나온 게 플래시. 그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원조를 마블에 이제 영화에 이제 뺏긴 셈인데 플래시가 이번에 그거를 좀 만회할 기회를 잡았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또 이제 좀 평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관객평, 평론가평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평이 좋다는 거는 예고편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는데요. 이 플래시가 일종의 1인 2역, 그러니까 시간대가 이제 다른 시간대 두 개의 그 베리 앨런, 플래시의 이름 베리 앨런인데 두 개의 베리 앨런이 등장을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대의 배트맨은 벤 애플렉이 연기를 했고, 원래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쵸. 배트맨.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시간대에 배트맨을 웬일이야 31년 만에 마이클 키튼이 오랜만에 또 출연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배트맨. 맞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을 생각을 하면 정말 역대급의 배트맨 연기들이 굉장히 꽤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팀 버튼이 연출한 마이클 키튼을 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배트맨 시리즈가 이제 처음에 이제 코믹스였고, 그쵸. 그다음에 애초에 시작이 디텍티브 코믹스에서 DC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탐정물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그쵸. 이 만화책에 처음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드라마로 등장을 했는데 드라마 자체가 썩 약간 형사물 같았고 맞아요. 그 이후에 드라마도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좀 코믹한 맞아요. 키치한 느낌. 예, 많이 코믹한. 네네네. 그래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농담거리가 맞아요. 됐었는데 80년대에 네네네. 팀 버튼 감독이 배트맨이라는 네. 캐릭터 자체를 완전히 이 정도면 리브랜딩이라고 해도 될 맞아요. 정도로 어두운 캐릭터, 그렇죠. 어둡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 무거운, 물론 그 과거 설정 이런 건 똑같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무게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맞아요. 근데 이게 대히트를 쳤죠. 근데 그때 마이클 키튼을 배트맨 역으로 팀 버튼이 캐스팅한다고 했을 때 그 원작 팬들이 엄청나게 안 된다. 왜냐면 이제 가벼운 이미지였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크게 성공을 하면서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라고 염원했던 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이번 플래시에서 우리가 다시 감상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마이클 그렇죠. 키튼. 그리고 배트맨 팀 버튼이 연출했던 배트맨 1편, 2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빌런들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1편에 잭 니콜슨이 연기했던 조커. 그리고 2편에서 이 펭귄맨. 데니 드비토가 네. 펭귄을 그렇죠. 연기했고 잠깐 미셸 파이퍼. 캐트먼은 미셸 파이퍼. 예. 역대 최고의. 맞아요. 지금 그렇죠.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크리스토퍼 월켄이 네. 물론 이제 거기서는 뭐 이 원작 코믹스 속의 악당은 아니지만 네네. 정말 너무 맞아요. 매력적인 악당으로도 그렇죠. 연기를 해서 네네네. 참 배트맨 팀 버튼의 배트맨 2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그쵸. 역대 최고의 배트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을 칠 때 그 팀 버튼의 배트맨은 모두 좋지만 2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사실은 플래시가 지금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오는 이름들 추억의 이름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플래시가 나오고 마이클 키튼이 다시 배트맨을 연기하면서 이게 현재형의 배트맨이 됐다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때 배우가 지금 다 출연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세계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다시 온 거죠. 근데 이게 플래시라는 영화에서 지금 던져준 맞아요. 몇 가지 설정들 때문에 그게 네네.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옛날 영화에 잠깐 등장했던 그 배우를 지금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캐릭터가 맞아요. 나이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 세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 영화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둘이 만나게 된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즈라 밀러가 이제 베리 앨런을 연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베리 앨런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죠. 엄마. 그렇죠. 엄마가 살해당했는데 그 살해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아버지가 지금 봉역 중이고 재판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리 앨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간대를 바꿔서라도 내가 가서 그 증거 사진이라도 남겨올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아빠가 한 게 확실히 그쵸, 아닌데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스피드를 계속 막 높여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대로 초월해가지고 다른 시간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저스티스 리그 감독판에서 그쵸. 나왔던 그 스피드스터. 맞아요. 스피드스터라는 능력입니다. 그쵸. 원래 원작에 있는 능력이죠.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간대가 어딘가로 싹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시간대가 어디였냐?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배트맨이 있던 바로 그 시간대였죠. 그러니까 그 세계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예, 다른 맞아요.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 변수만 생기면 시간대들이 다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와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플래시가 되기 이전에 베리 앨런을 만난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거 우리 바로 시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저스티스 리그의 동료들을 알아. 그들을 찾아가겠어. 하지만 그들은 없어요. 그래서 찾은 게 유일한 게 배트맨. 다행이다. 벤 애플렉이 연기한 배트맨인가 보다 딱 찾아갔는데 그 인물이 아니었죠. 네, 바로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배트맨이었고 마침 그 시간대에 그 슈퍼맨 맨 오브 스틸의 조드 장군. 네, 조드 장군이 지구에 와가지고 맞아요. 조드 장군이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를 위기에 빠뜨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또 플래시와 배트맨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슈퍼맨 대신 슈퍼걸이 또 나오면서 조드 장군과 맞선다. 원래대로면은 이 조드 장군이 출몰한 이 시점에 우리 클라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맨이 와서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인데 이 에즈라 밀러가 연기하는 플래시가 지금 여기 와서 뭔가를 건드려버린 바람에 그렇죠. 슈퍼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는 어떻게 된 거? 망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망하는 지구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또 이 영화의 저스티스 리그의 또 의무죠. 이야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어.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 이 작품이 또 하나 그 1980년대, 90년대의 문화를 즐긴 분들에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또 뭐냐면 백투더퓨처라는 작품 있잖아요. 예. 백투더퓨처라는 작품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인공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에릭 스톨츠라는 배우가 그 중간까지 찍었어요. 그렇죠. 예. 찍은 분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있어요. 그걸 가지고 현재의 베리 앨런과 과거 시간대의 베리 앨런이 아니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은 마이클 제이 폭스잖아. 아니야, 에릭 스톨츠야. 그거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를 굉장히 많이 아는 분들에게는 또 여기 또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또 포인트도 있습니다. 에릭 스톨츠가 중간까지 찍었는데 네네. 너무 우울하다고 잘렸어요. 근데 그래서 어느 분들이 요즘에 에릭 스톨츠가 찍은 백투더퓨처와 마이클 제이 폭스가 찍은 백투더퓨처 영상을 똑같은 지점을 비교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카페 장면 아닐까? 맞아요. 맞죠? 맞아요. 자기 이렇게
나이든 모습 딱 볼 때 근데 확실히 마이클 제이 폭스 분위기가 백투더퓨처의 분위기와는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요. 우리 플래시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네네. 원작이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몇 가지 코믹스들이 있어요. 아, 네네네네. 그 유명한 역사적 코믹스들은 대중문화에 정말 영원한 변화를 그렇죠. 끼쳤거든요. 뭐 왓치맨, 아, 네네네네. 뭐 또 몇 가지 굉장히 위대한 작품들, 뭐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 같은 그렇죠. 이런 시리즈는 이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 리턴즈가 없었으면은 네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완전 맞아요. 전설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전설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가 플래시 포인트라는 네네네. 작품이고 그 플래시 맞아요. 포인트의 내용을 조금 변주한 게 바로 네. 이번 영화 플래시죠.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시 포인트가 2011년에 나왔고 그리고 1961년에요. 두세 개의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간 여행, 그러니까 이제 그 무한 시간대를 처음으로 코믹스에서 다룬 게 맞아요. 바로 그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멀티버스를 다루는 거를 그렇죠. DC가 마블 지금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네. DC가 원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수장이 제임스 건, 그러니까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출했던 제임스 건이 DC의 수장으로 새로 와가지고 이제 그 기존의 저스티스 리그와는 좀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면에 선 게 이제 플래시라는 그렇습니다. 작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블에게 뒤쳐졌던 부분들을 이제 바로잡겠다. 하는 작품이 바로 플래시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 플래시 뭐 이걸로 해서 지금 기존의 DC EU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맨, 뭐 배트맨, 원더우먼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을 맺고 그쵸. 제임스 건이 그리는 새로운 DC가 시작이 되겠지만 이제 그 과거의 끝이자 새로운 출발이 이번 플래시인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출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플래시에 대해서 지금 새 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0% 가깝게 호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어야 돼. 왜 이제서야? 라고 하면서 역시 제임스 건이 이 슈퍼히어로를 어떻게 영화로 다뤄야 하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임스 건 같은 경우는 슈퍼맨 레거시를 또 연출하기로 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슈퍼맨 맞아요. 그 작품은 또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면서 DC에 대한 관심이 또 특히나 높아지고 있는 지금인 거죠. 그래요. 우리 플래시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면서 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이게 저 어렸을 때는 다 이거 원서로 사가지고 영어 사전 펼쳐놓고 해석하면서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나왔죠.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벌써 한 10년 전부터 10년 넘었죠. 네네네. 이런 코믹스들 다 우리말로 다 번역돼서 그렇죠. 정식으로 출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드린 그 작품들도 나왔는데 포인트 뭐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렇죠. 좋은 선물이죠. 역사적인 작품들이 맞아요. 다들 또 이렇게 재밌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지는 OTT 맞죠? 네. OTT 작품. 오늘 OTT로 준비한 작품은요. 아까 이제 힌트를 좀 주셨잖아요. 20년 전에 개봉했던 작품이다. 더 정확한 힌트를 드리면 2003년 6월 13일에 개봉해서 한국 공포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작품입니다.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 그게 당시에 개봉해가지고요 312만 관객을 동원을 했어요. 네, 한국 공포 영화가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공포 영화 그 박스 오피스로는 장화홍련이 계속해서 1위를. 근데 곡성도 이거 못 넣었나? 곡성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좀 일종의 미스터리. 정통 공포 영화로는 치지는 않으니까. 곡성을 정통 공포로 안 친다고? 네. 정통 공포이기도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장화홍련도 정통 공포는 아니죠. 심리 스릴러지. 그렇죠. 네, 그렇긴 하네요. 네,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장화홍련 역사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재밌는 배경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장화홍련 전에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양이를 부탁해. 그렇죠. 정재현 감독이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걸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장화홍련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해요. 근데 본인은 조선시대 배경이 아니면 만들 이유가 없다. 본인이 누구죠?
정재영 감독.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작사 대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공포 영화를 만들려면 그 현대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기획안을 양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작사 대표가 이거를 그 현대적으로 좀 새롭게 누구에게 했으면 좋을까? 누가 하면 좋을까?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김지훈 감독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작사에게는 하나 자신들이 이 공포 영화 가지고 성공했던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여고괴담을 기획을 해가지고 여고괴담 기획할 당시에요. 막 모든 제작사 한 20군데 찾아갔는데 이게 무슨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공포 영화 만든 게 되겠냐라고 했는데 엄청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박계영 감독. 그렇죠. 그러면서 장화홍련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김지훈 감독에게 한번 어떻겠어? 라고 제안을 줬대요. 그랬더니 김지훈 감독이 일주일 만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먼저 갖다 줬대요. 이때 이제 아주 뜨거우실 때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제작사 딱 이렇게 보고 이게 이런 정도로 수정하면 좋겠는데? 라고 또 얘기했더니 또 일주일 만에 써서 했는데 이게 정말로 크게 흥행을 성공했는데요. 기자시사회 당시에는요.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가령 손가락평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그 영화 잡지예요. 보면 책이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거의 평가들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새로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작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장화홍련이 이 6월에 개봉을 하고 7월 방학 시즌이 되면서 엄청나게 흥행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공포 영화의 어떤 한국 영화 공포 영화의 새 장을 연 게 바로 장화홍련이죠. 그렇다고 이제 무슨 애들 취향도 아닌데. 그렇긴 한데 오랜만에 또 보니까요. 왜 좋아했을까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루어지는 게 공포 영화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단순하게 그냥 무서움을 주고 놀람을 주고 한을 풀어주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장화홍련은 굉장히 새로웠던 게 그 꽃무늬 벽지 공포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새로웠죠 당시. 그렇죠. 꽃무늬 벽지로 이렇게 온 집안을 도배를 해놓고 또 하나 이병호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맡아가지고요. 이게 막 기괴하거나 무섭거나 이게 아니라 처연한 슬픔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대 트렌드와 굉장히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이런 작품들이 참 특이하고 우리 주목할 만한 게 우리나라 공포라는 것이 이 60년대, 그러니까 5, 60년대, 50년대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60, 70년대까지 해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었거든요. 이용민 감독의 살인마나 여곡성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 80년대. 네네. 우리 70년대까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공포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게 명맥이 뚝 끊겼어요. 맞아요.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냥 의도적으로 이제 그 일종의 아주 자극적인 영화를 많이 만들도록 하는 정책들 때문에 그쵸. 명맥이 뚝 끊겼다가 갑자기 등장한 게 여고괴담이었고, 그러니까 그 아무런 선배가 없이 등장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공포 영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또 등장을 한 이 장화홍련은 이 사실상 우리나라 공포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공포 영화의 거의 원류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다. 그리고 2003년에요. 장화홍련뿐만 아니라 정말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영화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때 무슨 일인지 몰라.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라가 처음 나왔죠. 장준환 감독. 그렇죠. 살인의 추억이 나왔죠. 세상에. 그다음에 이럴 수가. 장화홍련이 개봉을 했고 또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바람난 가족도 있었고. 세상에. 그리고 작품성과는 별개로 박스 오피스로 치자면 1000만 관객이 처음 돌파한 실미도도 2003년에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네. 그러게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니까 새로운 기운이라든지 에너지, 새로운 기획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몇 번 이제 한두 작품 만들면서 어떤 작품이 정말 최고를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그 2003년에 모두 모아지는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원기용 모으듯이 빵 터지는 순간들이 영화계에 있는데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스필버그나 코폴라나 루카스나 이런 그 영화 학도들 대학교에서 처음 영화를 전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업을 뛰기 시작해서 투자를 제대로 받은 순간 이 빵 터지는 순간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빵 터지는 2003년 거기서 하나 빠졌네요. 올드보이.
그러니까 소름 돋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소름 돋아. 한두 달 간격으로 그런 엄청난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당시에는 대단했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화홍련이랑 올드보이는 네네. 처음에 그때 OST 듣고 전 당연히 외국거 돈 주고 사온 줄 알았어요. 난 그냥 너무 당연히 의심을 품어본 적도 없어. 맞아요. 너무 놀랐었어요. 그렇죠. 그 CD도 누가 예뻐. 그러니까 또 특히 김지훈 감독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영화만 만들고 끝이 아니라 DVD를 만들면 그 DVD에 들이는 공도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지훈 감독은 유명하잖아요. 반치광 만들고 조용한 가정 만들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거 DVD로 만든대요라고 동료 감독이 말하니까 자신이 이걸 만든다고? 어디서 만들어? 수소문해가지고 본인이 그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코멘터리 넣으러 가겠다고. 초창기에는 이제 그랬던 코멘터리라는 게 자체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분들에게는 감독들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터리를 하느냐가 또 영화를 만들 때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장화홍련이 결국 그래서 20주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그 수많은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이런 이 뭐 금, 다이아 이게 한국 영화의 최고의 작품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기이하고 이상한 태양의 흑점이 폭발했나? 맞아요. 그런 해였는데. 그런 해였죠. 그런 해였는데. 이 작품들이 다 20주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작품들 우리 장화홍련 포함해서 무슨 행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화홍련 같은 경우는 이제 20주년이니까 그 모 주간지에서 먼저 한 2달 전에요. 그 문근영 배우하고 임수정 배우가 여기 주인공으로 자매로 출연했었잖아요. 그럼요. 그 두 배우를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인터뷰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좋아. 근데 임수정 배우랑 문근영 배우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거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문근영 배우가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주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영화제를 통해서건 장화홍련의 20주년 특별 상영을 볼 수 있는 이 기회도 곧 열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영화 각본집이 나오는 게 또 추세예요. 그래서 장화홍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각본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로 이용하신다면 장화홍련에 대한 또 추억과 함께 또 최근에 배우들이라든지 감독의 근황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배우들이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고, 그리고 참 두 사람이 그러고 보면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임수정 배우는 20대 중반이었고, 또 문근영 배우는 중학생이었을 때였는데요. 두 사람이 영화에서 이렇게 타이틀롤 맡은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특히 임수정 배우 같은 경우는 문근영 배우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극 중에서 언니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굉장히 컸대요. 근데 오디션에서도 김지훈 감독이 임수정 배우에게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대요. 근데 정말로 따박따박 또박또박 답변한 게 그 임수정 배우였다고 하거든요. 답다다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주연을 맡은 작품에서도 굉장히 자기중심 잃지 않는 연기를 보여주면서 이후로는 뭐 최동원 감독의 작품, 박찬욱 감독의 작품, 정말 거장이라고 할 만한 감독의 작품들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장화홍련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일종의 스타의 산실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래요. 네. 우리 염정아 씨도 여기서 연기 되게 잘했어요. 맞아요. 나 그때 약간 발견이었어. 네네네.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TV에서 많이. 그렇죠. 그랬었는데 너무 맞아요.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장화홍련 이후에 염정아 배우가 또 범죄의 재구성 최동원 감독 나오면서. 근데 잘 됐지. 그 임수정 배우하고 문근영 배우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또 처음 주연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뭔가 떠들썩한 에너지를 내기는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김지훈 감독 스타일이 진지하죠. 뭔가 딱 시작하고 매점이 되면 오케이 좋았어 이러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계속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있대요. 에스프레소 드시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근영 배우도 그렇고 임수정 배우도 내 연기가 괜찮은 건가? 라고 하면 그냥 확인받고 싶은데. 근데 염정아 배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좀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 좀 해줘. 막 이렇게 어깨 치면서 김지훈 감독한테.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임수정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에 자신에겐 너무나 힘이 됐대요. 너무 좋다. 왜냐하면 뭔가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감독님이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얘기해주지 않고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염정아 배우가 이렇게 의도를 하고 유도를 하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풀어질 수 있죠. 너무 좋다.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20주년 맞이한 장화홍련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우리 OTT들에서 쭉 다 볼 수 있다. 그쵸. 이 작품 지금. N사에서도 볼 수 있고 국내 이제 W사라든지 또 W사가 두 군데잖아요. 예, 그러네요. 네, 두 군데 W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2003년도에 나왔던 이 정하훈련을 비롯한 미친 작품들, 그렇죠. 놀라운 작품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가 떠오르고 또 네네. 막 그때 나눴던 그런 논쟁들. 그렇죠. 사실 저 작품들 중에서 뭐가 더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가 뭐가 있겠어요. 좀 말도 안 되는 해인데. 그래서 당시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 잡지라고 하는 데서 이 작품이 좋다 이러면 그치. 라이벌 또 잡지에선 우리가 생각하면 아닌데 라고 하면 또 이거를 격주로 싸우기도 했어요. 격주로 칼럼으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오지 않을 잡지의 그렇죠. 황금기. 맞아요. 그런 것도 참 좋고 당시에 막 제 기억에 막 이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와 이 정하훈련 그렇죠. 어느 정도 어디까지 비슷하고 어디가 다르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막 싸우고 막 이랬던 기억도 그럴 나고. 때도 있었죠. 이런 시절들이 다시 돌아올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 영화가 그만큼 당시 잘 나가고 또 전 세계로 뻗어갈 그 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기틀이 다시 마련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추억의 그런 일들이 현재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포맷이겠지만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죠. 그 날을 한번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신의 시네마 허나몽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